우울증 이전에 우리 또 함께하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이 다들 궁금해하시는 것들이 많아요. 오늘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대리해서 한번 또 질문을 많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뭐 직장생활 하시고 집안 내에서도 화나는 일 참 많습니다. 요즘에 조리 있게 화를 내는지. 근데 조리 있게 말하는 방법도 어렵지만 조리 있게 화내는 것도 참 어렵거든요. 화가 날 때는 어떻게 해야지 가장 좀 현명하게 내 마음의 생채기가 안 날까요? 보통은 화라는 감정이 사람의 어떤 움직이거나 행동을 유발하는 강력한 정서이기 때문에 보통 화를 내실 때 그 감정에 좀 이렇게 매몰돼서 내가 평소에 안 하던 큰 소리를 한다거나 안 하던 말이나 행동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일단은 내가 화가 났다는 거를 인지하게 되면 잠깐 쉬는 게 좋습니다. 한 박자 쉬고 그 다음에 하고 싶은 얘기나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하시는 게 좋아요. 보통 그 강력한 감정 때문에 그 자리에서 뭔가 말이나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되면은 이후에 좀 후회한다든지 그걸로 인한 다른 문제가 또 2차적으로 생긴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아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한 박자 쉬고 얘기를 좀 해보는 게 좋습니다. 화가 날 때는 진짜 한 박자 쉬어가는 거 진짜 어렵겠지만 훈련하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이 점을 좀 참고하시고요. 자, 그리고 다른 분의 질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자려고 누우면 심장 쿵쾅대는 소리가 너무 커서 잠을 못 자겠어요. 혹시 이것도 공황장애의 일종인가요? 불안장애인가요? 물어보셨네요. 그 불안장애라는 카테고리 안에 여러 가지 질환들이 있는데요. 그중에 이제 공황장애라는 것도 있고, 공황장애는 보통은 특별한 이유 없이 극심한 공포나 불안 혹은 여러 가지 아까 말씀 주셨던 가슴이 뛰거나 숨쉬기가 어렵거나 신체 증상이 동반되어서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공황장애는 어느 정도 약물 치료나 어떤 인지행동 치료를 동반하게 되면 치료 효과가 큰 불안장애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그런 부분이 의심이 된다라고 하면 병원에 오셔가지고 자세한 면담과 이런 걸 통해서 이게 공황장애인지 아니면 공황장애 외에도 어떤 다른 불안 때문에 생기는 불안장애인지 좀 감별을 해서 치료를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공황장애가 더 큰 카테고리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불안장애가 심해지면 공황으로 넘어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불안장애, 범불안장애 안에 공황장애가 들어가 있는. 네네. 안녕하세요. 저는 폐소공포가 있어요. 얼마 전에 MRI를 찍으러 갔는데 심장이 두근데 바로 나와버렸습니다. 이 증상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좁은 엘리베이터에만 들어가도 불안해요 라고. 요즘 폐소공포를 좀 호소하는 분들 꽤 많이 있어요 사실. 어떤 특정 상황이나 대상에 대해서 공포를 느끼는 경우가 있는데 그 환경에 노출됐을 때 너무 느끼는 강도가 심하거나 이러면 저희가 약물 치료를 같이 써볼 수 있겠지만, 원칙적으로는 특정 공포증이나 이런 상황에서는 일부러 그 공포나 내가 불안을 느끼는 상황에 노출을 시켜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 처음부터 센 강도로 하면 당연히 이제 치료적으로도 좋지 않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노출의 강도를 조금씩 높여가게 되는데요. 어떤 분들은 상상만 해도 불안하고 공포를 느끼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엘리베이터나 이런 그 정도로 좁은 공간은 아니지만 예를 들면 차 안이라든지 비행기 이런 데서도 공포를 느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점진적으로 노출을 해서 내가 불안하고 공포에 휩싸였을 때 그거를 좀 참아보시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견디는 거. 그래서 이거를 처음부터 세게 하면 당연히 참기가 어렵기 때문에 낮은 강도부터 해서 적어도 그 내가 느끼는 불안의 정도가 한 50% 이상 줄어들 때까지 참아보시도록 하는 치료법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노출 치료나 인지행동 치료라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같이 동반이 되고 정말 필요한 경우에는 약물을 같이 써보면 훨씬 더 치료 효과는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